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네스로 개발 자동화를 꿈꾸다라는 세션으로 발표를 맡게 된 제품 개발부 한경만입니다. 어,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많이 하시죠? 사실 바이브 코딩이 작년 한 2월 달쯤에 이제 캐퍼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처음 할 때는 되게 신기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그 작년에 노아 제품 개발할 때 하네스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올 초에 노아 하네스를 한번 만들어서 적용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노아라서 그런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 하네스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명 있네요. 어, 하네스가 왜 필요하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을 할 때 쓰고 있고 이제 프로토타이핑, 그 UIX, 좀 전에 테이님이 하신 자동화 스크립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브 코딩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저는 작년 초부터, 작년 2월 달부터 커서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한 규칙 없이 프롬프트로만 작성하면 코드가 양산되는, 생산되는 그런 방식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모든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브 코딩을 한 1년 정도 쓰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것들 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개발자 분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간단한 것들은 잘 돼요. 그죠? 특별한 지시 없어도 기본적인 거는 다 잘 되는데 조금만 복잡해지면 잘 안 돼요. 기본 저희가 이제 프로타이핑 할 때는 잘 만들지만 제품에 대해다가 뭐 어떤 마일 코딩을 하게 되면 제품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기능 중에 전체 기능 중에 복잡한 기능들은 일부만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작업을 해놓고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날려서 이제 여러 번 나눠서 실행이 되는 방식. 한 번에 처리를 못하고 여러 번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글로 작성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호하게 주어진 지시사항들을 AI가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르면 모른다. 다시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작업을 다 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프롬프트 넣어서 그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식으로 다시 재작업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바이브 코딩 코드를 만들었는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심지어 완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돌려보면 오류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많으시죠? 정현님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동작하지 않고 또는 이제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뽑은 거는 AI 개발 지식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시니어 개발자하고 주니어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을 잘할까요? 주니어가 잘할까요? 시니어. 어. 예, 바이브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죠? 뭐, 컨텍스트, 에이전트, 스킬, 뭐, 클로드 코드에서 하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죠? 오프스 쓰냐, 소넷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아웃풋 수준이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을 지시할 때 어떤 컨텍스트 지식을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지식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없는 상태 작업을 하느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의 문제점을 작년 1년 정도 쓰다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문제점을 매번 할 때마다 겪었는데, 지금 바이브 코딩이 나온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약간 AI 코딩에 대한 성숙도가 좀 높아져야지 좀 더 잘할까? 그래서 모델이 좀 더 좋아져야 될까?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아니면 제가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좀 더 자세히 적어야지 더 잘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찰나에 올 초에, 올 3월인가? 그때쯤에 엔트로피에서 에이전트 하네스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쓰거나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와 관계없이 에이전트 하네스, 장기 실행 하네스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한 세 가지 정도를 그 문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일관성 상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텍스트라는 말은 이제 클라우드 코드 같은 데에서 작업하는 작업 공간을 얘기한 거거든요. 메모리 공간. 근데 이 컨텍스트에 특정 이제 복잡한 작업을 주어지면 작업 공간을 채워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행을 하다가 100%가 차지도 않았는데 한 70% 정도 넘어가게 되면 클로드가 작업을 빨리 종료를 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기 원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100%까지 작업을 완료시키길 원하지만 70% 넘어가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완료됐습니다. 완벽합니다라고 얘기를 사용자한테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자기 평가의 관대함은 어, 클로드가 어떤 기능을 개발을 하고 기능이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굉장히 평범한 디자인, 일반적인 디자인 그런 걸 AI 슬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품질이 굉장히 낮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드한테 잘 만들었냐고 물어보면 항상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실제 보기에는 좋지만 사용하면 버그가 있다는 부분인데, 요거는 앞에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과 UI 구현, 테스트 작성 세 가지 작업을 지시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기능과 UI 구현을 완성을 하고 나면 클로드가 테스트는 대충 한다고 합니다. 테스트는 UI만 나오면 실제 테스트를 세세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고 테스트까지 완료됐다라고 결과를 출력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면 저희가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거나 아니면 모델을 더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네스가 필요한 거예요. 하네스가 이런 그 모델이랑 프롬프트에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네스가 무엇인가? 그 하네스는 원래 이제 테스트 쪽에서 많이 쓰는 테스트 하네스라고 많이 쓰는 거 들어보셨죠? 그 테스트 하네스에서 가져온 그 하네스와 동일한 의미이고요. 원래의 의미는 말을 부리거나 장치하기 위해서 말에게 장착하는 각종 도구, 말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AI한테 의존하지 않고,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제 사전에 정한 규칙대로, 하도록 하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코딩 에이전트가, 길을 가다가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제어 장치인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사람들이 그 바이브 코딩에 대한 피로감에 좀 누적이 돼서 이런 하렛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글들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요게 요즘에 이제 좀 대세구나라고 해서 2026년은 한해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요즘에 모든 그 스레드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글들 중에 반 이상이 다 한해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아도 이런 하네스를 한번 만들어서 적용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 3월쯤에 하네스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고, 그 노아 하네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브 코딩의 문제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네 가지를 노아 하넷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요구사항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요구사항은 클로드한테 한 번에 많은 일을 주어지면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하네스들은 그런 분들을 스펙 문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들을 단순히 컨텍스트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스펙 문서를 따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스펙 문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이제 PRD 형식은 아니고 EAR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문서 포맷으로 작성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고요.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하는 부분은 실제 프롬프트 중에 모호한 부분들은 작업을 진행 중에 계속 실제 작업을 하기 전에 계속 사용자한테 물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쁘게 만들어줘 하면 뭐가 이쁜 거야? 이쁜 게 없잖아요. 뭐가 이쁜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이쁜 건지 코드가 이쁜 건지 아니면 이제 특정 영역만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도록 요청을 했고요. 실제 하네스 워크플로우 자체에서 이제 모호성 검증 단계를 두어서 계속 모호한 요구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넣어서 구체화되고 나면 실제 스펙 문서를 만들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하지 않는 코드인데 실제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실제 동작하지 않는 코드는 그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그 클로드에 보면 클로드 포스트 툴 유즈 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파일 유효성 검증을 계속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이 파일이 실제로 깨진 파일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되고 개발 완료가 된 후에 서버 띄우다가 기동하다 오류나는 부분에서는 스모크 테스트로 통해서 오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완료 후에 단위 API 인수 테스트 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실제 노아에서는 테스트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누가 실행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바이오 코딩 할 때 프롬프트 엄청 길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라에 등록된 이슈 기반으로 프롬프트 작성을 하는데 이게 작성하는 패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노와 플랜 해서 지라 이슈 키만 입력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구조랑 도메인 지시, 뭐 내부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다음에 실제 실행되는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가 실행하더라도 시니어 개발자가 실행하든 주니어가 실행하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네스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노아 하네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하네스는 그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실제 계획 문서를 만드는 부분하고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계획 문서는 스펙 문서, 아까 봤던 ERS 포맷으로 스펙 문서를 만들고 런은 그 문서를 기반으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계획 작업에서는 모든 작업은 지라 이슈에서 실행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로 따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지라 이슈에다가 저희가 할 일을 등록을 해놓고 지라 이슈 키만 넣으면은 그 작업이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슈 제목, 이슈 내용, 그리고 저희가 화면 디자인할 때는 피그마를 많이 쓰잖아요. 피그마 디자인할 때 URL 정보, 그리고 이미지를 캡처해서 여기 화면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모두 이제 탐색 에이전트를 통해서 읽어온 다음에 이 탐색 에이전트가 소스 내용 분석하면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 에이전트가 실제 아까 봤던 스펙 문서와 인풀.md 문서 두 개의 문서를 만들게 되고요. 이 spec.md와 input.md가 실제 작업을 필요한 이제 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이고요. 스펙 문서는 ERS 포맷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 모호한 내용이 없어요. 그 구체적으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이 상태가 바뀌면 이 비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구형 계획 문서는 이 스펙 문서를 기반으로 실제 소스 코드를 검토한 결과 실제 어떤 코드 작업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소스 파일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문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실행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노아 아까는 플랜이었고 노아 런을 하게 되면 실제 이슈가 이 문서를 기반으로 코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노아 하네스는 총 15개의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15개의 에이전트가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뭐 백엔드 전문가, 프론트엔드 전문가, 테스트 전문가, 뭐 지라 전문가 이런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역할에 맞게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작업이 다 완료가 되게 되면 GitHub에 이제 커밋하고 푸시하고 PR 생성하고까지 작업을 하고 모든 작업이 이렇게 다 한 방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작업들은 개발자는 리뷰만 하면 작업이 완료되는 상태가 됩니다. 테스트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테스트도 이제 노아 테스트에 단위 테스트 작성해줘. 그러면 이제 테스트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콘텍스트를 로딩하고 이런 절차에서 테스트 코드, API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노아는 지금 테스트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매일 10시, 아니, 매일 00시에 실행이 되고, 전일 수정된 코드의 대상으로 이제 매일 밤 12시에 그 수정된 코드를 가져와서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작성해서 커밋하고 푸시하도록 현재 상상이 됐고요. 이 작업은 이제 저희 팀 준이님이 혼자서 이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이투이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노아 이투이 하고 로그인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에 대한 화면에 대한 내용을 스크래치 해온 다음에 로고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하고 이투이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산출물 작성 자동화도 만들었는데 산출물은 그 한 달에 한 번 릴리즈를 해야 되잖아요. 릴리즈 할 때 산출물 내용을 매번 이제 업데이트 부분 변경하는 게 굉장한 일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 변경된 내역을 분석한 다음에 그 변경된 부분들을 이제 실제 산출물에다가 수정 작업까지 해주는 그런 플로우도 하나 만들어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노아 하네스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여기 접속해 보시면 노아 하네스에 대한 워크플레이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ER에도 이 노아 하네스 기반으로 이제 하네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아까는 노아였고 이제는 ER에 플랜하면 ER에 대해서 아까 봤던 그런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ER 코드가 워낙 레거시고 AI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플로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많이 수정하긴 했는데, 현재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하니스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ER의 회원 관리화면 개발에 대한 하네스를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바이브 코딩도 한번 해보고, 바이브 코딩에 스킬 적용한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ER 하네스 적용을 해봤거든요. 바이브 코딩을 해보면, 실제 요구사항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ER의 규칙을 모두 다 무시하고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ER 보면 랭.js라는 걸 직접 수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체를 수정을 해버리고 화면에 있는 리소스도 직접 수정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ER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스킬을 만들어서 바이오 코딩으로 그걸 주입을 해봤어요. 주입을 해봤더니 기본적인 작업은 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실행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고 메뉴 권한, 리소스 변경 문제.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요거를 하네스로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해서 하네스를 해봤는데 하네스로 사실 한 번에 된 건 아니고 여러 번 해봤는데 하네스로 어쨌든 화면 개발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실제 그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SQL로 작성하는 것까지 잘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아, 그럼 저희가 이제 하네스로 만들면 기존에 쓰던 바이브 코딩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거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라 이슈의 빠른 처리가 기대되고요. 저희가 바이브 코딩에 또 사용하는 어떤 프롬프트 그런 영역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지라 이슈만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이슈 내용을 이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 지라 이슈를 한 번에 여러 개 병렬 처리도 가능합니다. 클로드에 있는 그 워크트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어, 바이브 코딩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로 주어지지 않으면 품질 테스트, 뭐 단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하네스 쪽에서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에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발자 역량에 대한 의존적 특성. 누가 실행하더라도 하네스를 실행하는 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지훈님이 실행하든 아니면 준님이 실행하든 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노아 하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AI로 통해서 개발의 패러다임이 엄청 많이 바뀌고 있죠. 저희가 개발하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잖아요. 회사에서 물론 회의도 많지만 코드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코드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좀 더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설계 구현 패턴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에서 이 방식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문서 설계할 때 설계에 대한 한주물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일단 구현을 해보고 그러고 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는 부분. AI를 통해서 개선하면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개선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작업이 코드 생산하는 부분인데 자리에 앉아서 코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요즘에 코드 생산하는 게 없거든요.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몇 달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런 프롬프트 설계하는 부분들이 일상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구현 능력보다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보고 시스템을 쉽게 분석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제가 노아 하네스도 이제 만들고 얼마 전에 ER 하네스도 만들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코어 하네스를 착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될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잘 만들어서 좀 똘똘한 하네스를 만들므로써 개발자들로 하여금 좀 기능 구현의 부담을 좀 많이 줄이고 개발자들이 이제 실제 코딩보다는 고객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